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 제가 정말 어쩌다 보니 당일치기로 오늘, 바로 오늘이네요. 도쿄를 다녀왔는데요. 도쿄 아트페어를 방문하고자 이렇게 당일치기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도쿄는 그간 한 두 번 정도 방문을 했었죠. 겐다이 아트페어와 그다음에 도쿄 아트 위크 때문에 한번 방문을 해봤었는데 이번엔 도쿄 아트페어 때문에 아주 갑자기 당일치기로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 전에 일본 SBI 옥션이 이번에 그 도쿄 아트페어가 이루어지는 곳 바로 옆 건물 7층에서 이번에 크게 옥션 프리뷰를 진행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이 SBI 옥션에 한국인 담당자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번에 당일로 급격하게 갔다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저를 초대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번에 한국에서 SBI 특별 전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SBI 옥션에도 정말 좋은 작품들이 특히 이번에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보면은 로카쿠 작품이 많이 있잖아요. 로카쿠 작품이 한국에서도 이 작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빨간색이 또 로카쿠의 시그니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 그리고 오른쪽 작품이 이번에 시그니처로 좀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시작가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거의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무난하게 비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키네 작가님이 있죠. 제가 이따 방문을 했을 도쿄 아트페어에 갔을 때도 키네 작가님이 현장에 계시더라고요. 제 지인 컬렉터 분께서는 또 키네 작가님을 워낙에 좋아하는데 또 키네 작가님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성덕을 인증을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쿄 아트페어를 특히 이런 VIP 당일날 가면 좋은 게 뭐냐면 이 일본에 굉장히 인기 많은 작가님들을 볼 기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또 노리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에스바이를 둘러보고 바로 넘어갔는데 우선 11시에 이제 그 도쿄 아트페어 VIP가 진행을 했는데 그거 조금 늦게 이제 지나갔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유한 작가님의 바람 작품인데 윈드 시리즈죠. 정말 수작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윈드 시리즈가 저렇게 수작처럼 보이긴 되게 어려운데 가격도 시작가가 한 2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격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고 또 여기 쿠사마 여기 호박 시리즈도 있고 그리고 요시토모 나라의 조각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한 15%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이번에 작품들을 꽤나 신경 써서 가져오신 게 티가 팍팍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서울 옥션이 그 홍콩 아트 바젤 기간에 맞춰서 홍콩 옥션이라고 이제 하는 거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딱 이번이었는데 딱 요때쯤 되면은 좋은 작품들이 확실히 많이 나오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서울 옥션 메이저도 아마 뜬 걸로 알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김선우 작가님 작품도 좋은 것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또 우구건 작가님의 작품도 좋은 것도 많이 나오고 특히 옥승철 작가님의 작품도 좋은 것들도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SBI 옥션을 또 보다 보면은 확실히 제가 일본 좀 취향이 맞는 게 뭐냐면은 제가 또 아기자기한 작품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본에는 또 이런 아기자기한 작품들이 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 백사이드 웍스라고 하는 작가님의 작품도 그렇고 이렇게 인물과 아기자기한 작품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 저도 실제로 그래서 해외 작품은 뭐 비딩을 하거나 이렇게 옥션을 챙겨보는 편이 솔직히 아닌데 이 SBI 같은 경우는 옥션이 있으면은 카탈로그라도 꼭 한번 챙겨보는 그러한 옥션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줄리안 오피, 뭐 데미안 허스트, 뭐 다양한 작품들이 쭉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기 뒤돌아보게 되면은 이제 뱅크시 작품도 있을 거고 카우스 작품도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줍줍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정말 이게 또 해외 작품의 묘미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해외에 우리나라 작품이 나왔을 때 관심을 안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크리스틴가 거기에 이배 작가님 40호가 정말 좋은 게 나왔는데 저도 나온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비딩을 참여를 안 했던 거예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으로 이제 비딩 낙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국내 옥션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작가의 작품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해외 작품도 이렇게 신경을 쓰면은 좋은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옆 건물에
1층, 지하 1층 이렇게 보면은 도쿄 아트 페어가 진행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는 뭐 정말 감사하게도 아는 분이 VVIP 티켓을 주셔가지고 정말 가장 빠르게 입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게 되면은 뭐 VVIP, VIP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VVIP는 11시부터 2시까지여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일찍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에가미 작가님의 작품이 보이죠? 에가미 작가님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이런 페어장에 가면은 꼭 와 계세요. 꼭 와게 돼가지고 손님들 다 맞이하고 다 인사하고 사진 찍어주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뭐 애가미 작가님을 또 이렇게 뭐 큰 페어를 가면 항상 볼 수 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여느 아트 페어 제가 또 이런 뭐 설명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 듣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부터 음소거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일본 페어를 제가 뭐 한 세네 번 정도 다녀오긴 했지만 제가 일본 작가님을 뭐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럼 관심 있는 분들만 조금 알면서 그냥 재미로 이렇게 보는 거다 보니까 뭐 디테일한 설명도 없고 그냥 주저리 떠드는 거니까 뭐 들으실 분들은 그냥 사부작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도쿄 아트 페어에 방문을 했을 때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카가 작가님이라고 있죠. 토끼 작가님이에요. 뒤에 막 금박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인데 저도 예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작가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웬걸 빨간색 딱지가 안 붙어 있는 겁니다. 와, 대박. 역시 일본도 오픈런을 하게 되면은 혹시 모를 줍줍이라는 게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리스트 좀 보여주세요라고 했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리스트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무리 인기 있는 작가님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인기 있는 작가님의 작품은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는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카가 작가님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요시토모 나라 작가님, 뭐 마요카 작가님 등등 이렇게 빨간 딱지가 안 붙은 작가님들을 제가 한번 물어봤었는데 뭐 각각의 이유로 구매를 하기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제가 도쿄 아트 페어 그리고 도쿄 아트 위크 그리고 겐다이 아트 페어 이렇게 세 곳을 다녀왔잖아요. 크기로 이제 뭐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크기 자체는 겐다이 아트 페어가 규모면에서는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작품에 모르겠어요. 제가 뭐 퀄리티라고 표현하긴 모르지만 좀 제 눈에 봤을 때 그래도 재밌는 작품들은 아무래도 도쿄 아트 위크가 조금 도쿄 아트 페어가 제일 좋았고 그다음에 겐다이 아트 페어가 좋았고 그다음에 도쿄 아트 위크가 이제 그 다음으로 좋았는데 뭐 솔직히 도쿄 아트 위크 같은 경우는 약간 성격이 조금 다르죠. 이렇게 하나의 부스를 차려놓고 전시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도쿄의 곳곳에 있는 갤러리들을 투어 다니듯이 버스를 제공해 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그러한 형태의 페어인데 여기 잠깐 말 끊고 요 작품을 보게 되면은 저번에 제가 그 대만 아트 페어를 방문을 했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만 아트 페어에 방문을 했을 때도 이 작가님의 작품을 봤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일본에서 보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님의 작품을 정말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문제가 뭐냐? 작가님의 작품이 아직 생각보다 싸요. 그래가지고 작품을 산 다음에 배송비랑 작품 가격이랑 거의 비슷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혹시 전시 안 하시냐 물어봤더니 한국에는 아직 올 계획이 없다라고 하셔가지고 좀 아쉬웠고 그리고 박민준 작가님이 지금 동경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하고 있거든요. 방금 비친 토끼가 이제 박민준 작가님의 드로잉 작품인데 120 정도 되는 사이즈로 꽤나 큰 사이즈였어요. 가격은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박민준 작가님의 작품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 아트 페어를 보고 나서 제가 아무리 당일치기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알차게 보내고 싶어서 동경 갤러리에 들려가지고 박민준 작가님의 개인전을 또 촬영을 하고 왔거든요. 나중에 그거 한번 여러분들께 공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지금 뭐 일본에서 좀 인기 있는 작가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오타 작가님의 이렇게 에디션하고 시오타 작가님의 원화 작품이 이렇게 쭉 진열이 돼 있었고 지금 얼마 전에 또 제가 신라 호텔 아트 페어를 가니까 가나 아트 부스가 또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시오타 작가님의 드로잉이나 이렇게 작품을 또 볼 수가 있었는데 시오타 작가님이 또 국내에서도 이렇게 수요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일본 작가님들의 작품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인물을 표현한 작품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런던 프리즈 그리고 홍콩 아트 바자 이렇게 해외 페어를 가서 보게 되면은 좀 어색한 감이 좀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대만 아트 페어랑 도쿄 아트 페어를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은 좀 어색함은 확실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게 뭐냐면
한국 갤러리가 그래도 한 두 곳 정도 이렇게 참여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따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작품도 저는 꽤나 좋게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이번 아트 페어나 저번 아트 페어를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한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재료로서의 새로운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러한 갤러리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제를 달리해서 그림의 그림을 되게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재료를 되게 다양하게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입체를 표현하는 것도 있고, 뭐 고무를 표현하는 것도 있고, 방금 한 것처럼 파나처럼 뭔가 파서 하는 것도 있고, 되게 그러한 것들이 두드러진 특징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 또 이러한 갤러리에 이러한 조형물들도 되게 많았던 것도 재미있었고, 또 요러한 실사 느낌 나는 그림들도 또 곳곳 있더라고요. 제가 이따 뒤에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 같은데 그 자판기를 그리는 작가님이 있거든요. 최근에 한국에서 좀 인기가 좀 많아진 작가님인데 그 자판기 그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거의 뭐 500대 1이라고 합니다. 저도 왜 아직 500대 1 정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리스트를 달라고 하니까 거기 담당자님께서 실제로 500대 1이라고 이야기를 주시고 실제로 백호 갤러리가가 3천인가 그런데 리세일가가 거의 1억 정도 한더라고요. 제가 이따 한번 뒤에서 자세히 한번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도쿄 아트페어를 방문을 하면서 또 재밌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코엑스를 방문을 하게 되면은 뭐랄까 약간 그 신도시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계획도시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길이 쭉쭉 있어가지고 보는 게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로로 쭉 해서 한 줄 뒤로 가서 가로로 쭉 보고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도쿄 아트페어를 제가 방문을 하니까 길이 되게 혼란스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불편하다고라기보다 그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거긴 했는데 이렇게 해두니까 사람들이 뭔가 그림을 지나쳐 가지 않고 좀 이렇게 미로처럼 돌면서 계속 그림을 보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예를 들어 쇼핑몰이나 이런 데도 보게 되면은 그냥 한층 한층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 돌아가면서 올라가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번 도쿄 아트페어가 약간 그러한 느낌으로 좀 돌아 보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은 생각보다 시간을 길게 들이면서 볼 수 있게끔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위에 그림도 좀 좋았는데 요즘 제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3D 느낌? 약간 실사 느낌 나는 그림에 또 좀 빠진 게 있어가지고 이런 그림들을 또 재미있게 좀 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VVIP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키아프나 프리즈 때 연예인분들이 정말 많이 온단 말이에요. 이번에 여기 전시 같은 경우도 연예인분들이 진짜 많이 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가수로 추정되는 배우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갤러리에서 이렇게 막 사진을 찍어가면서 서로 소개도 하고 작품도 판매하고 이러한 것들이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게 뭐냐면 요즘 아트 페어를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어르신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중년분들은 좀 계신데 어르신분들이 많이 안 오시는데 이 도쿄 아트 페어 같은 경우는 어르신분들이 되게 많이 옵니다. 그 어르신분들이 또 그냥 정장 같은 걸 입고 오는 게 아니라 막 일본 전통 옷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입고 오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신선한 문화 느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복을 입고 아트페어를 보러 오는 느낌이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조금 신선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트페어 우리나라도 그렇긴 한데 아트페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림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조형물, 도자기 그리고 다양한 가구들 이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도 전시를 하잖아요. 일본도 약간 그러한 형태로 전시를 하는 곳이 바로 요 섹션이었습니다. 뒤에 보게 되면은 뭐 도기나 뭐 접시나 이러한 것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는데 뭐 이러한 것들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게 눈으로 쑥쑥쑥 보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구매로도 많이 이어지고 그러니까 뭐 제가 듣기로는 일본도 요즘 사람들이 많이 그림이나 이러한 것들을 구매를 안 한다고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이 시간대가 VVIP 시간대라 그런지 그래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타케루 작가님의 작품도 이렇게 쭈루룩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타케루님이 얼마 전에 또 이런 전시를 진행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녀왔었는데 이렇게 전시를 보다 보면 아는 분들이 나오면 또 이렇게 반갑게 또 한번 촬영을 또 진행을 하는 거죠. 확실히 그리고 또 일본의 특색이 조금 보이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우리나라보다 비교하는 건 좀 그렇긴
그렇긴 하지만 약간 독창적인 느낌들이 확실히 조금 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도쿄 아트페어가 그러한 부분이 조금 더 두드러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막 엄청 큰 부스에 뭐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요러한 것들을 연결된 큰 조형물을 또 전시하는 곳들도 존재를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런 좀 일본의 문화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재밌게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정면으로 보게 되면은 SH 갤러리라고 K옥션 근처에 있는 이제 새로 오픈한 그런 갤러리인데, 여기에서 이제 권하나 작가님이 개인전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분이 권하나 작가님인데, 권하나 작가님의 이렇게 크게 이제 부스를 마련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좀 한국 작가의 작품이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아까 권하나 작가님, 최영욱 작가님, 그리고 윤희동 작가님 그 작품이 걸려 있었는데, 또 이렇게 또 해외에 나가서 한국 작가님들 많이 알리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이 비싼 바나나들, 이 바나나가 정확히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300만 원이었나 3천만 원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저 바나나가 생각보다 눈길이 좀 끌리더라고요. 좀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런 아트페어를 가면은 꼭 이러한 섹션들이 있더라고요. 일본의 이제 여인분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이러한 섹션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민화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전통 그림 방식으로 표현된 이런 그림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재밌게 보았고, 그다음 필립 콜버튼 작품도 이런 식으로 걸려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도 이제 키아프 같은 거 하면은 힘을 확 주는 갤러리,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진 작가분들이 이렇게 쭉 걸려 있는 갤러리, 이렇게 좀 나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도 요 섹션별로 좀 이렇게 메인 갤러리구나, 약간 신진 갤러리구나, 이러한 것들이 조금 느껴지는 섹션들이 있더라고요. 방금 작품 같은 경우는 정경혜 작가님의 약간 그런 새 느낌을 약간 나비로 약간 대체해가지고 표현된 작품인 것 같아가지고 좀 재밌게 봤고, 그리고 이 부스가 전 되게 재밌게 봤던 부스 중에 하나인데, 요즘 제가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 꽃이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꽃 그림도 되게 재밌게 봤고, 그 안으로 지나가가지고 이번 도쿄 아트페어 중에서 저는 그래도 가장 독창적이고 재미있게 제 눈길을 끌었던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한번 보시면은 위에는 되게 심플하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밑에는 되게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이런, 모르겠어요. 저 나름의 그냥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뭔가 이런 복잡한 뭔가 세상과 단조로운 세상을 이 그림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팔렸더라고요, 이 작품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안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 보면은 확실히 제 눈에도 좋은 작품은 다른 사람 눈에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작품 되게 좋은데, 그러면 그 작품이 딱 팔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 보는 눈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건 저 작품이 이번 페어에서 저는 가장 좀 눈에 끌었던 그러한 작품이 아니었나 싶고, 이러한 전통적인 느낌의 작품들이 또 있고, 이거 촬영하면서 지금 갑자기 깨닫게 된 건데, 여기 어느 부스 하나에 로카쿠 작가님의 작은 작품이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그거 얼마인지 물어본다는 거 제가 깜빡하고 안 물어봤네요. 또 이렇게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은 여기 또 부스를 또 보게 되면 여기도 되게 멋진 조형물이 있었고, 그 옆에 부스에 여기서 제가 진짜 심장이 약간 두근두근 했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마유카 작가님의 작품이 나올 거거든요. 여기는 뷔페 작가님. 와, 이런 진짜 명화 같은 느낌의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마유카 작가님의 작품이 이렇게 있는데, 마유카 작가님의 또 에이스 작품인 펭귄 아이가 이렇게 작품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스티커가 안 붙어 있는 겁니다. 드디어 오늘 와가지고 줍줍하나 해가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물어봤는데, 역시나. 그러니까 요즘 해외 갤러리들, 국내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해외 갤러리들 같은 경우는 작품을 그냥 안 팝니다. 안 팔고 인터레스트를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 관심 있는 그 컬렉터들의 DB를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이 DB를 계속 받은 다음에 로터리 추첨 같은 느낌으로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어느 컬렉터한테 작품을 판매를 하는데, 그래서 그래도 왜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의 유명 작가는 한국인한테 안 판다, 외국인한테만 판다, 약간 이러한 조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배 작가님 같은 거를 막 사고 싶어도 한국인한테 안 팔아요 하면서 못 구한 적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약간 일본인한테 안 팔아요, 한국인한테만 팔아요, 이런 느낌처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지원을 해봤는데, 아이나 다를까 이 로카쿠입니다. 이거 가격 물어본다고 하는 거 깜빡하고 그냥 나와버렸네. 혹시 방문하시는 분은 한번
여쭤봐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그 로터리 같은 거를 이제 신청한다고 해서 신청서를 이렇게 좀 작성하면서 영어로 안내문이 있어가지고 영어로 한번 잠깐 읽어봤는데, 그동안 우리 갤러리와의 관계성이 있는 컬렉터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라는 항목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못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갤러리가 이제 일본의 타겟이라고 하는 갤러리인데, 여기에 이제 제가 방문을 하고 나간 다음에 키네 작가님이 방문을 해서 제가 아는 지인님이 이제 키네 작가님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성덕을 인증을 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 페어도 이렇게 페어 첫날 가게 되면은 정말 인기 있는 작가님들이 많이 방문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 갤러리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판기 작가님이 이제 방문을 하는데,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리스트를 받아봤거든요. 근데 작품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지인분 설명으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약간 정영주 작가님 같은 느낌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러한 뭐 도심 약간 이런 느낌들을 이제 그리는데, 요 자판기가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요즘 일본에서 엄청 인기가 많다라고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분은 구매를 하기 위해서 한 작품을 구매하고 한 작품은 뭐 도네이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힘들게 구매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일본, 뭐 우리나라에도 뭐 인기 작가가 있는 것처럼 일본에도 인기 작가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뭐 한번 이렇게 쓱 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일본 아트 페어를 제가 뭐 짧게 한 15분 정도 쭉 둘러봤는데, 여기 말고도 위층에 위성 페어가 또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키아보 플러스 같은 느낌도 아니고 정말 그냥 위성 페어였는데, 거기는 제가 또 이렇게 촬영을 해보진 않았고, 왜냐면 전 당일이었기 때문에 또 추성훈의 스테이크를 또 한번 이렇게 먹으러 또 갔어야 됐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생각보다 멀어가지고 이거를 먹기 위해 또 제가 빠릿빠릿하게 다녔고, 이거의 이제 후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만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도 이제 잠을 좀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